여러분 우울증의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스럽네. 배워본 기억이 없나? 전혀 없죠. 근데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야. 정신과 메이저 과목인데 기억에 남질 않아. 그래. 내과는 뭐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흔히 네.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우울장애에서는 하루 대부분 좀 지속되는 어떤 우울감, 식사나 뭐 수면의 어떤 변화, 뭐 집중력 저하, 네. 뭐 좀 피로감,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울증의 여러 가지 증상인데 우울증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류가 첫 번째 멜랑콜리아라는 우울증이 있어요. 멜랑콜리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 우울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우울 장애 중에서도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조금 심한 타입의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오히려 심한 타입이에요? 네, 멜랑콜리아. 이름은 되게 말랑말랑한데. 그렇죠. 멜랑콜리아 우울증은 거의 모든 행동에서 즐거움이 상실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울증인 분이 네네. 로또가 됐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또는 사실 이렇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세로토닌이 갑자기 나오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 멜랑콜리아 양상을 동반한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즐거움을 못 느껴요. 이거는 그럼 진짜 심각한 거.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뭘 해도 기쁘지 못한 그런 증상과 더불어서 특히 아침에 좀 심해지는 우울증.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요, 이분들은. 새벽에. 난 아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좀 공허함, 낙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정신운동성 어떤 지연, 초조라고 해서 뭔가 막 이런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거나 뭐 손을 뜯는다거나 머리카락을 막 잡아 이렇게 한다거나 좀 말소리나 뭐 얘기가 좀 둔화된다거나 느려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좀 동반되고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체중도 떨어지고 좀 막 죄책감도 느끼고. 이거는 정말 힘든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멜랑콜리아 양상인 분들은 이제 저희가 약간 내인성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외인성은 우울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거나 뭐 사랑하는 가족이 뭐 사망을 했다거나 어떤 상실을 겪었을 때. 상실을 겪었을 때. 근데 이 내인성 우울증은 그런 거랑 없이 그냥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멜랑콜리아는 이 외부 스트레스보단 자체적인 어떤 그런 호르몬 변화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환자에서 좀 멜랑콜리아 유형이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좀 심각하니까 아무래도 경도의 우울증보다는 좀 심한 우울증에서 좀 관찰이 되고 그리고 좀 망상, 환청을 동반한 걸 우리는 정신병적 양상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걸 좀 동반한 우울증에서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 멜랑콜리아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 자꾸 뭐 운동이나 뭐 어떤 걸로 자꾸 스트레스를 풀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로는 잘 안 되고 약물 치료가 거의 필요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비전형적 우울증.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거. 에이티피칼. 뭔가 전형적이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기분의 반응성인데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울한데 떡볶이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뭐 코인이 올랐어. 기분이 좋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요새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좀 기분의 반응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많은 분들이 나 우울증이 아닌가? 기분 좋아질 때가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우리가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떡볶이 또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이런 것도 우울증일 수 있는 거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멜랑콜리아랑 좀 달리 10시간 이상 과다 수면. 우울할 수 있죠. 그리고 식욕이 늘어서 체중이 좀 늘어나신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납마비, 연마비라고 해서 온몸이 납처럼 좀 무거운 느낌, 무기력하고 좀 누워만 있고 잠 오래 자고 뭐 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좀 오래 이분들의 특성일 수 있는데 좀 대인관계에서 좀 약간 거부당할까봐 좀 두렵고 좀 무섭고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눈치를 본다거나 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형적인 에이티피칼한 양상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젊은 해프닝들, 뭐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도? 그래서 예를 들어 청소년 우울증을 놓치기 쉬운 이유가 이런 비정형적인 양상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애가 게임할 때 막 기쁘고 막 재밌고 엄마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막 좋은데 또 어쨌든 또 갑자기 확 이래. 깔아먹고. 그러면 얘가 우울증 아니지 뭐 어제 게임도 하고 뭐 이랬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좀 기분이 좋아질 만한 자극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치료 어떻게 해요? 비전형적인 양상이 약간 치료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울증 약물에는 좀 반응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오히려 예.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좀 양극성 장애 조울증과 연관이 있는 우울증일 수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스테로이드 타입처럼 쫙 똑같이 저는 있는 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한데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비전형적인 양상일 수도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뭐를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뭐 잠도 자꾸 깨고 하면 이거는 자꾸 다른 걸로 우울증을 회복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5가지 징조. 일단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우울감이 들 수도 있지만 신경질이랑 짜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이 지각하는 게 평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원래 지각했으니까 오늘 막 화가 나. 짜증이 나. 그러면 내가 좀 우울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창윤이 2주 동안 어차피 늦잖아요. 그러니까 2주 내내 짜증을 진짜 내는 억울하다. 거. 이거 내가 짜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후창민의 지각은 상처니까 이거 내가 변하지 않잖아. 변하지 않잖아요. 짜증내야겠네. 변하는 건 나의 마음이구나. 그쵸. 누구나 우리가 하루는 우울할 수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하루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2주 이상 그렇다면 우울감, 짜증, 신경질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냥 만사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다. 이런 게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이건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는 건데요. 수면이랑 식사가 문제가 생겼다. 밥맛이 없거나 오히려 폭식을 한다거나 그리고 잠을 좀 적게 잠으시거나 혹은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로스 오브 에너지라고 하는데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공부를 예전에는 집중이 잘 됐는데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로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마 이것도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성이다. 두통, 소화불량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는 뭐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반컵만 남았는데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안 남았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순간에 가상화폐 생각하니까 아직 반이나 남았네. 반도 안 남았잖아요. 반도 안 남았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식이 10%밖에 안 떨어졌지만 다 망한 것 같고 내가 거지가 된 것 같고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반추, 영어로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요. 예전에 자기가 뭐 했던 부끄러운 일이나 후회스러운 일. 좀 상처가 됐던 말들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좀 하는 경우들이 또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울감, 수면 식욕, 그리고 어떤 신체 증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5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피로 에너지. 요 5가지 중에 하나만 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우울증에 쉽게 또 잘 걸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 그만큼 가족력이 좀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기혼보다는 미혼이나 이혼, 사별하셨던 경우에 우울증에 또 쉽게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약으로서 임시방편으로 덮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우리 몸에 우울증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교란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의지로 이겨낸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면이랑 식욕 뭐 이런 부분들, 집중력 저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신체 변화까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약물을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당신이 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든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릎을 다쳤든 무릎을 다치면 어쨌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뼈가 부러졌으면 어쨌든 가서 기부스를 하시지 않냐. 우울증도 어떤 원인이든 간에
지금 아픈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어떤 원인이든 간에. 내 마음을 다쳤으니까 그렇죠. 최대한 해야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하는데 혹시 이거 조울증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조증이 있어가지고 오, 조증 사파가 오면은 차를 사러 가요. 그게 증상 중에 하나죠. 진짜 막 실제로 사요? 사진 못하죠. 못하죠. 돈이 없으니까. 카드 막 긁고 하는데 안 되고. 안 되고. 아, 그게 한도가 안 돼서. 네, 한도가 아. 안 돼서. 일단은 조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외래에 오셔서 저 조울증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이게 정상 기분이고 이게 우울증이면 감정 기복이 요렇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울증에서 정상 기분 왔다 갔다. 근데 조증은 정상 기분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증은 실제로 이제 어떤 기분이냐면 기분이 굉장히 들뜨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즐거워지고 환자분 면담을 하면 이 감정의 전염성이 돼서 나도 굉장히 좀 행복감이 전해지고 이분이 굉장히 신나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그런데 꼭 신나는 기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는 이리터블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좀 짜증나고 감이 난 기분도 조증의 증상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이 2, 3일 동안 막 잠을 안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근데 그 진짜 안 피곤한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인 거죠. 그 조증 사파일 때는. 그리고 막 자신감도 넘치고 내가 무슨 사업을 벌이겠다 그리고 뭐 갑자기 나 회사를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막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하고 머릿속에 생각이 사고 과정이 엄청 빨라져요. 근데 머릿속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사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대화. 그렇죠. 네. 언어가 사고를 반영하기 때문에 말이 엄청 빠르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뭔가에 집중하기보단 굉장히 분주하고 주의산만하고 이런 모습이 한 일주일 정도 쭉 지속될 때 그걸 우리가 조증 사파라고 해요. 그 기간을. 예. 힘들겠다. 그래서 네. 조증 사파랑 우울증이 같이 있으면 혼재돼 있다. 믹스드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조증이 한 일주일 있고 괜찮다가 또 이제 우울증이 뭐 한 달 정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 사파, 우울증 사파가 뭐 매번 있는 게 아니라 좀 증상이 좋아져서 중간에 우울증이 좀 있으시다가 좀 좋아져서 또 보통 기분으로 사시는 경우 있다가 또 조증 사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왠지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행복하면 좋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네? 예, 일반 인구의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자살도 일반 인구의 한 15배. 엄청 많이 하시네요. 진짜. 그게 조증일 때 자살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일 때 자살하시는 거예요? 다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고 대부분 우울증일 땐 잘 안 오세요. 왜 그러냐면 우울증일 땐 주변 분들도 그렇게 행동이 티가 나거나 그러진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근데 조증 사파 때 입원이나 응급실에 많이 오시고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몇 년 전, 몇 개월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를 우울증 사파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대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왠지 조울증은 우울증에 비하면 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드는.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약만 또 제대로 복용하시면 또 치료가 되니까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요즘 제가 좀 주변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울증은 약물을 통해서 좀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자기 친구 중에 좀 우울증 친구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두 분? 한잔하자. 한잔하자. 그냥 하는 얘기 좀 들어주고 좀 자주 보고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두 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일리도 있고 제일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상처받는 얘기가 야, 너 왜 이렇게 집에만 있어? 밖에 좀 나가. 그리고 왜 너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어? 울고만 있어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비염 환자들한테 너 왜 이렇게 콧물을 흘려? 고혈압 환자한테 너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화날 것 같아요. 화나죠. 자기가 네. 우울증 환자들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우울하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게 증상인데. 그쵸. 근데 아마 가족분들이나 친구들은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야, 좀 나가서 뭐 좀 해. 이것 좀 해. 운동 좀 해 하는데 그 말이죠. 콧물 좀 그만해. 그만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 환자분들 자기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면 병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우울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해주려다기보단 그런 힘든 얘기를 아무 가치 판단 없이 공감하면서 지지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분은 좋아질 것 같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들어주시고 치료를 권해봐라. 옛날처럼 정신과를 진료를 받는 게 무섭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실 테니까. 우리나라는 진료받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인 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예. 그렇게 해야 아픈 사람도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